정면에 보면은 학사였는데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질문 먼저 할게요. 연뽀! 일단 자기소개 한 번씩.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로 일반 편입 전형으로 편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서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로 학사 편입한 김덕규라고 합니다. 1학기 마쳤잖아요. 학교 생활은 어때요? 옛날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게 있나요? 형부터. 네. 먼저. 전 항상 그거 상상했거든요. 전 원래 계속 성대하고 배웠으니까 그 성대 합격할 때 보면 We are the champion, We are the champion 그거 보는 상상을 거의 막 했던 것 같은데 그거 보는 순간 진짜 최종 합격할 때 짠했죠. 좋겠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내 활동을 좀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학업 따라가는 것조차 너무 좀 버거운 상태여가지고 그런 꿈을 진짜 조기에 접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학점은 잘 나왔나요? 이거 물어보게 돼 있네. 그럼 일단 둘 다 편입 시작하기 전에 기본 베이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17년도 10월 달에 처음 편입학원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당시에 기간이 만료된 토익이 920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3등급 정도? 그 이외에 뭘 따로 한 건 없어요. 영어는 좀 했네요. 영어 이제 토익을 따로 이제 준비를 했었어서 예전은 그래서 토익 점수는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문과 대표. 네. 저 같은 문과 같은 경우는 영어가 노베이스여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가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때 뭐 한 2, 3등급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사실상 평생 동안 편입 시작 전에는 그게 공부한 게 다여가지고 그게 끝이고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서 다 까먹었다가 토익 점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 아직. 노베이스인데 가능한가요? 네, 뭐 베이스의 기준이 사람마다 연뽀! 그래도 진짜 뭐 일반 그냥 평균적인 그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사로 입학했잖아. 학사 준비는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2017년 11월 1일에 전역을 했는데 2017년 11월 1일에 학점은행제 개강 날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날 전역한 날 이제 바로 저녁 먹고 그 학점은행제 강의 듣고 그날부터 계속 시작했죠. 그날부터 학사를 3월 달까지 이제 자격증 공부 계속하고 그래서 자격증 따고 학점은행제 계속 듣고 이렇게 계속 그때까지 준비하고 한 3월 말부터 이제 편입 영어 공부 시작한 거예요. 비용 물어봐도 되나? 비용이 한 학기당 학점은행제가 130 정도 두 학기에서 줘. 그리고 뭐 자격증비 하면은 자격증비도 은근히 만만치 않은 게 있어서 막 소강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50 정도 100만 원 선? 네, 100에서 150 사이 정도면 학사학위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1학년 하고 그 나머지 학점을 다 채운 거라서 그렇고 만약에 2학년까지 하셨으면 더 적고 사람은 다르죠. 영규는 왜 학사 준비 안 했어요? 저는 초반에 들어올 때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실력으로 뚫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편입 시험을 쳐보고 나니까 너무 미련한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연뽀! 일반 편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제 만약에 편입을 진짜 제대로 준비해 보실 생각이라면은 일반보다는 학사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일단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성균관대를 놓고 보면은 제가 쓴 과가 일반 편입은 75대 1이었고 학사 편입은 10대 1이었어요. 딱 10대 1.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있다고 해서 과연 붙을 수 있는 시험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진짜 아무리 내가 뭐 모의고사에서 날고 기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한들 일단 일반 편입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뭐 학사라고 무조건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 수치로 주는 이 중압감이 사실 되게 크잖아요. 이번에 그 서강대 붙었잖아요. 일반으로 6명밖에 안 뽑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나요? 네, 그 73대 1이었어요. 서강대도 그 경쟁률 떴을 때 무슨 느낌이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강대가 모집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워낙 좀 세고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를 기대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한양대, 성균관대 이쪽을 더 노렸지 사실 서강대를 그렇게 막 간절히 원하고 그렇진 않았었는데 어떻게 이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서강대에 합격해서 그렇게 다니게 된 것 같아요. 성균관대는 일반 편입에 대해서 어떻게 학사 편입하셨는데? 저는 그 영규 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도 일반 편입보다는 결과적으로는 학사 편입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학사 편입, 일반 편입보다 문과에서는 선택의 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이에요. 일반 편입에서 얼마 열리지 않은 과도 학사 편입으로 편입하면 다 지원할 수 있고 작년에 성대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아서 학사 편입 준비하길 잘했다라고 느끼는 적도 많았고 근데 과정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제 지금 와서 7월이니까 벌써 좀 있으면 8월인데 이제 와서 학사 편입이냐 일반 편입이냐는 이미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학사면 학사인 대로 일반이면 일반인 대로 가야지 뭐 이제 와서 뭐가 더 유리하냐를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의 길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연뽀! 이제 학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자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감을 이겨내고 자퇴를 결심하게 됐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편입하면서 전적 때 미련이 아예 없었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안 가면 다른 일을 하겠다라는 그냥 마음가짐이어서 굳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겠다, 학사학위만 가지고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거침없이 자퇴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련을 두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돌아갈 곳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수를 할 수도 있고 편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면은 어떤 걸 택하겠어요? 이거는 뭐 정답은 없지만 영어 실력에 따라서 많이 이제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라면은 편입이 좀 유리하고 만약에 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을 다 이게 골고루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재수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이과 입장이고 문과 입장에서는 영어보다 더 큰 게 수학이잖아요. 저도 수포자였고 근데 수학을 다시 뭐 정복할 자신이 있다면 편입이나 재수나 그 의지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도 문과생한테는 편입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네. 문과는 오히려 영어 하나만 있고 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문과생이 더 편입이 길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수능에 수학이 있잖아요. 수능 재수를 하면 수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아마 대부분 이제 여기 보실 분들도 그렇고 다 문과생 분들은 다 수포자. 편입에서 최상위권은 서성한이잖아. 그래서 영어 시험으로 보는 수능으로의 최상위권은 스카이가 있잖아. 너희들이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조금 더 힘들까? 수능 스카이랑 편입 서성한? 그렇지. 전자. 쉬운 거. 더 쉬운 거? 쉬운 거. 그러면 편입 서성한이 훨씬 수능 서성한도 지금 왜냐면 나는 편입은 뽑는 사람이 되게 적잖아.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비슷하거나 난 좀 더 편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 가나다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수능 스카이가. 왜냐면 쓸 사람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수들만 모여있기 고수들만 때문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네. 양자는 뭔지 아세요? 갑자기 막 순서 배열이 몇 문제 나왔지? 연속으로 막 넣어서 본인의 최하 점수. 아직도 기억나. 한양대 2016년 기출을 풀었는데 영어를 네, 아직도 그 최악인데 좀 되게 충격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